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페이지 214쪽 유리체 질환을 하겠습니다. 4.1 D유리체 박리. 말 그대로 유리체 뒤쪽이 박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박리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박리 되면서 이 문제가 발생한대. 문제가 뭐냐면은 박리가 되면은 우리 저 벽 쪽에 있는 벽에 이제 저 벽지 있죠, 그죠? 그게 이제 물이 스며들게 되면은 벽지가 뜨지 않습니까? 그 떴는데 그래 이제 벽지를 뜯어낸다면은, 근데 어느 부분은 확 뜯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은 유착이 심하게 되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뜯어내지 잘 뜯어지지가 않고 결국에는 조가리가 남아 붙어 있는 상태가 되는데, 지금 이제 유리체 같은 경우에서도 D유리체 박리가 일어나는데, 그 박리가 일어나면서 망막과 유착이 되어 있으면은, 심하게 유착된 부분은 바로 이제 망막을 잡아당깁니다. 잡아당기다 보니까 망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얇은 것이 찢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망막 열공이 발생하게 되는데, 망막 열공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사이로 그 이제 유리체 액이 스며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망막이 이제 박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D유리체 박리 읽어보겠습니다. 노인성 변화, 그 다음에 근시 또는 주의조의 염증으로 유리체가 액화되는데, 유리체 중앙에서 처음 발생한다. 유리체 중앙에서 처음 발생 출치세요. 그래서 유리체의 중앙부가 이제 하나의 그 액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액체화된대, 그죠? 그러면 이제 유리체가 안구의 형태를 유지해야 되는 게 그 자기 역할인데, 중앙 부분에 이제 액화가 돼가지고 액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액화된 상태가 있으니까, 물론 안구도 어느 정도 축소가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물이 안에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쭈그러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액화된 유리체가,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유리체막이 만약에 파괴된다, 즉 찢어지면은 이 액화된 유리체가 바깥으로 흘러나간다 말입니다.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유리체가 유리체막과 망막 사이로 들어가 D유리체 박리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제 유리체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D유리체 박리는 고령자에 많고 칩스가 되면 대부분 발생한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일어난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이 D유리체 박리가 일어난 상태에서 그 밑에 보면은 그 밑에서 셋째 줄에 D유리체 박리가 발생할 때 망막과 유리체의 유착이 강한 곳이 있으면 견인되어서 찢어져 망막 열곡이 생길 수 있으며, 그 찢어진 부위로 유리체 액체가 들어가 망막 박리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래 됐죠, 그죠? 그래서 D유리체 박리의 요 메커니즘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일어난다. 자, 나이가 들었다. 약 70세가 되면 대부분 발생하는데, 중앙부에 액체가 되더라. 이 액체가 된 것이 다시 그 액화된 그 유리체 액이 찢어진 유리체막으로 흘러나가서 망막과 유리체 사이를 분리시키고, 근데 유착이 강한 부분은 잡아당겨서 망막이 찢으면서 망막 열공이 생기고, 열공이 생긴 부위로 유리체 액체가 또 스며들어서 망막 박리를 일으키더라. 이런 식으로 한 게 어떻게 흘러들어가는지, 망막 박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게 되는지 그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D유리체 박리의 증상은 위에서 넷째 줄로 오는데, 날파리증, 광시증, 항반부종으로 인한 시력장애, 이 세 가지가 되는데요. 날파리증은 우리가 이제 허공을 바라다 보면은 파리가 날아다닌다. 옛날에는 비문증이라고 했습니다. 비문. 그러니까 비자, 비문제 문자가 이제 모기 문자잖아요, 그죠? 비는 날비자고. 그러니까 모기가 날아다니는 증상. 근데 그걸 이제 모기를 안 하고 이 날파리증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말 신용어로 바꿨습니다. 날파리증. 근데 광시증이 왜 생기느냐면은 금방 이야기했듯이 망막 열공으로 인한 망막 박리가 생기면은 망막이 붙었다가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지니까 빛이 번쩍번쩍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광시증이거든요. 그래서 날파리증, 광시증. 그 다음에 항반부종은 이제 말 그대로 항반이 부은 거죠. 왜? 유리체액이 스며들었으니까. 그 부어가지고 일어나는 시력장애. 요 세 가지가 D유리체 박리의 주증상이다. 요 증상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리체 혼탁이 있습니다. 유리체 혼탁을 일으키는 원인 되는 질환이요. 여기에 이제 제목을 일단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총 5가지입니다. 제목부터 일단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리체 부유물, 두 번째 유리체 출혈, 세 번째 염증성 혼탁, 네 번째 별모양 유리체증, 다섯 번째 성강 유리체 융해, 이렇게 있습니다.
유리체 부유물은 일단 그림에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에 이렇게 부연 것이 돌아다니게 되죠. 그죠? 이게 주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농이겠죠. 그러니까 고름이죠. 고름 삼출물인데 이런 게 이제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출혈로 피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피는 아닌데, 그 다음에 별 모양 유리체증은 지금 이렇게 별처럼 보이는데 이건 칼슘과 지방산의 하합물이거든요. 이런 게 이제 황백색 부유물이 이렇게 떠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을 별 모양 유리체증. 요거는 이제 별 모양 유리체증하고 성강 유리체 용의는 단독적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럼 교과서를 보겠습니다. 유리체 부유물. 유리체의 부유물질 후에 날파리에서 떠다니는 것이 보이는데 이러한 상태를 날파리증이란다. 날파리증 줄치시고, 자, 오른쪽에 주원인이 있습니다. 주원인 줄치고, 주원인이 유리체의 노인성 변손이라는 액화, 그 다음에 액화 있죠. 줄치고 디유리체 박리, 줄치고 근시로 인한 변성, 줄치고 염증으로 인한 디유리체 박리까지.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계속 망막 열공에 의한 망막 조직이나 출혈이 떠다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망막 조직이나 출혈이 떠다니는 경우까지 줄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떠다니니까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날파리증의 주 원인이 무엇이냐? 날파리증의 주 원인으로 옳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오거든요. 뒤에 문제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로 디유리체 방대 갑자기 발생한 유리체 출혈이 있거나 포도망일 때도 발생할 수 있다. 큰 변화가 없으면 기다려도 된다. 기다려도 된다에 줄치 넣었어요. 자, 유리체 출혈은 말 그대로 망막이나 맥락이나 선물체 혈관 조직에서 발생한 출혈이 유리체 내로 들어와서 떠다니는 상태다. 말 그대로 유리체 내에 이제 피가 흘러간 상태거든요. 이 놔두면은 그 탐식세포에서 저절로 다 먹혀지 가지고 다 흡수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기다려도 된다 줄치 있어요. 기다려도 된다. 자, 3번에 염증성 혼탁입니다. 이거는 망막이나 시신경, 포도막, 다시 말해 유리체 주위에 있는 조직들이 염증이 생겨서 이제 그 염증의 삼출물들이 유리체로 이제 흘러 들어가서 혼탁을 일으킨다. 이렇거든요. 그래서 뭐 흘러 들어가가지고 이제 부옇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근데 이거는 염증이 가라앉지 않으면은 기다려서 될 일이 아니고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줄치시면 됩니다.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 줄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별모양 유리체증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칼슘과 지방산의 화합물이 항백색 부유물이 유리체 섬유에 붙어서 안구로 움직일 때마다 이동한다. 칼슘부터 이동한다까지 갈로 치시면 됩니다. 이건 자주 나오니까 유리체 섬유에 붙어 안구를 움직일 때마다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눈의 안구 운동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계속해서 흔들리겠죠. 그죠? 60세 이후의 노인에게 많고 자가 증상이 있고 시력에도 별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마지막에 줄치세요.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 줄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하고 좀 비슷하지만 또 다른 게 뭐냐면은 성강 유리체 융해입니다. 자, 항색의 콜레스테롤 결정체입니다. 이것은 위에 거는 칼슘과 지방산 화합물인데 이거는 황색의 콜레스테롤 결정체. 요 말이 키포인트니까 항색의 콜레스테롤 결정체 줄치시고 안구름 지금 다니고 정지하면 가라앉는다. 그죠? 그래서 안구름 움직이면 떠다니고 정지하면 가라앉는다까지 계속 줄치면 됩니다. 자, 이건 대부분 40세 이하 발생합니다. 40세 이하 발생 줄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이게 생기는 원인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만성 포도망이 오래된 망막박리 뭐 이런 거는 안 나오고 눈속 출혈 등에서 볼 수 있다. 자, 마찬가지로 치료는 필요하지 않다. 줄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날파리증의 이제 원인되는 질환. 그 다음에 이제 기다려도 되는 걸 보면은 기다려도 되거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거는 유리체 부유물, 유리체 출혈, 그 다음에 별모양 유리체증, 성강 유리체 융해이죠. 염증성 혼탁만이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하는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별모양 유리체증과 성강 유리체증은 따로 각각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망막 질환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망막 질환은 보자. 페이지 229쪽입니다. 페이지 229쪽. 자, 망막 질환이 있으나 망막 질환이 발생했을 때 안지를 검사하면 아래 같은 특이한 망막 혈관들의 장애가 관찰된다. 그래서 망막 질환이 발생하면 망막 혈관들의 특이한 뭐 어떤 형상이 관찰이 되는데요. 그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혈관이 가늘어집니다. 두 번째는 반사선 변화가 생긴데, 반사선은 뭐냐면은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정상적인 동맥에서 발견된 혈액 기둥의 반사선이, 즉 혈액의 반사선입니다.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침류로 넓어져 구리선 동맥, 은선 동맥의 상태가 된다. 뭐 이걸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이 어느 걸 반사선이라냐 이건 아니고, 혈관에 가늘어진 반사선 변화, 우리가 그냥 알고 있습니다. 대충. 그 다음에 혈관초가 형성된다는 거. 혈관초에는 이제 말 그대로 뭐 혈관들이 얽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혈관계 양쪽 안쪽에 백세선이 나타난 상태로 혈관벽 주위에 섬유성 조직 형성이 원인이다. 그 다음에 이제 꾸불꾸불해진다는 거. 꾸불꾸불해지는 거는 혈관벽의 조직이 섬유로 대치되면 혈관이 점차 길이와 직경이 증가한다. 꾸불꾸불해지는 것을 갖다가 예전 책에는 사행, 뱀사자 써가지고 뱀이 가는 것처럼 꾸불꾸불해지는 데서 사행이라 했거든요. 꾸불꾸불해짐 요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혈관이 이제 좁아지거든요. 좁아지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피가 통과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호수를 막고 있으면은 폐쇄가 되거나 혈관이, 그러니까 호수가 폐쇄가 되게 되면은 안 그러면 아주 좁아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물이 통과하려면 이제 그 호수가 통과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호수가 늘어나겠죠, 그죠? 그리고 뭐라 해야 되나, 확장이 된다. 확장이 되겠죠, 그죠? 확장이 되면서 또한 길어질 겁니다. 탄력성이 있다면.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로 어떤 연으로 뭐 피뜨기라든지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다든지 이렇게 혈관벽이 두꺼워졌으면은 혹은 이제 폐쇄가 된다면은 이제 그 통과를 하지 못하니까 그 혈관이 길어지거나 직경이 증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박동이 있는데, 박동은 망막정맥박동 정상적인 경우에 관찰되지만 망막정맥 폐쇄나 유도부종이 있을 때는 안구압박에도 정맥박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관찰되지만 안질환이 발생하게 되면은 바로 정맥박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망막동맥박동은 질환이 있을 경우면 나타난다. 그래서 망막정맥의 박동은 정상적인 관찰되는데 망막동맥의 박동은 정상적인 나타나지 않는데 질환이 있을 때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박동 부분은 따로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세요. 별표라든지. 요거는 자주 나오니까. 그 다음에 정맥 확장. 말 그대로 뭐 중심 정맥 폐쇄, 당뇨, 망막병, 유두부종, 저한압증 뭐 등에서 정맥 확장이 관찰된다 해놨는데, 요것들은 각각의 제목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망막 출혈이 있습니다. 이 망막 출혈은 아주 가끔씩 한 번씩 나오는데 각각의 특징들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망막 출혈은 망막 압출혈, 불꽃모양 출혈, 점출혈 등이 있다 해놨습니다. 망막 압출혈 줄치시고, 이거는 뭐냐면은 망막과 유체 사이 발생 줄치시기 바랍니다. 망막 압출혈 줄치고 망막과 유체 사이 발생. 그래서 출혈 부위의 모양은 반달 모양으로 위는 직선이고 아래쪽으로 둥근 모양을 이루고 있다 까지 갈로 쓰고, 출혈 부위부터 이루고 있다까지.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보시면은 요게, 자, 망막 압출을 보시면 이렇게 보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이렇게 요런 식으로 된다 이 말이죠. 밑에는 반달 모양으로. 자, 불꽃 모양 출혈이 있습니다. 불꽃 모양 출혈 책을 봅니다. 불꽃 모양 출혈 줄치시고, 신경섬유층의 출혈입니다. 신경섬유층. 신경섬유층은 우리가 망막 10개 조직에서 배웠다시피 신경질 세포의 축사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이거는 이제 나무 이파리에 있는 줄기처럼 쫙쫙쫙쫙 뻗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혈액의 신경섬유의 주행을 따라서,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불꽃 모양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꽃 모양 출혈이라는데, 그림에 보시면은 불꽃 모양 출혈이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쫙쫙쫙쫙 뻗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중요한 거는 이제 내용은 신경섬유층 출혈이다.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점출혈은 바깥을기층이나 소계층 내출혈이 있는 경우 발생한다. 점출혈 줄치시고, 바깥을기층이나 핵층, 바깥을기층이나 소계층 줄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를 각각 구별하셔야 되는데, 망막 압출혈은 망막과 유체 사이 발생.
그 다음에 불꽃 모양 출혈은 신경섬유증 출혈, 점출혈은 바깥 을기층이나 소객층 이렇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점처럼 있다 해서 점출혈입니다. 요 그림에 보시면은 이렇게 각각이 점들이 찍혀있는 게 보이겠죠. 군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자도 있네. 이런 식으로 다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이제 대표적이라서 제가 여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망막질환 안전변화 삼출물 신생혈관 미세혈관류 이런 게 있는데, 미세혈관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혈관을 말합니다. 보통 혈관에 이제 그 혈관벽이 있거든요. 미세혈관류는 혈관벽이 있는데 부실하거나 아예 없거나 이런 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솜털처럼 피가 퍼져 있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 식으로 혈관들이 퍼져 있는 경우가 보이는데 그게 미세혈관류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혈관벽을 가지고 있는 그 혈관이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제가 하나 요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출혈이 중간부 이렇게 퍼져 있죠, 그죠? 출혈이 나와 있는 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환장애로서 망막동맥폐쇄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망막정맥폐쇄, 고혈압 망막병증, 당뇨 망막병증, 미수환 망막병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시험에서는 이제 사실은 뭐 억수로 중요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시험이 잘 나오진 않습니다. 망막동맥폐쇄 정도 좀 나오고 동맥이나 정맥 드물게 한 번씩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잘 나오는 것은 바로 당뇨 망막병증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순환장애부터 들어가겠습니다.